で人気なものイコール日本でも人気になるという現象が。いろんなアーティストを見て服装とかメイクとか全部刺激を受けてます。なんか日本とは違ったスタイリッシュな感じなファッションがめっちゃ好きなんですよ。先月韓国発のセレクトショップが上陸すると雨にもかかわらず100人以上の長蛇の列が。こういうちょっと色味に特徴があるアウターとか、柄物のアウターとかが結構流行ってるので、なんか他にはないデザインが多いですね、韓国は。さらに韓国女優カットです韓国美髪カットをしていただいてます。せっかくなので韓国大好き人ジャーナリストもヘアメイクをしてもらうことに。愛の不時着のニューセリにしてください。OK です。待つことおよそ1時間。ニューセリです。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신문 2020년 10대 뉴스에 한류 콘텐츠 약진이 포함되었다는 뉴스와 일 언론에서 한류 4대 천왕을 선정했는데 그 기사 내용과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80년대 말부터 홍콩 르와르 영화의 아시아 약진으로 홍콩 무협 영화에 등장한 배우들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며 언제 누가 어떻게 선정했는지도 모르게 우리에겐 홍콩 영화배우 4대 천왕이란 단어가 익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은 인기는 아니지만 그들은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지금도 활동 중입니다. 장하구, 곽부성, 유덕화, 여명 이렇게 대부분 그 당시 홍콩 영화에 관심 좀 가졌다면 모두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90년대 후반 겨울연가의 히트로 일본에서 1차 한류가 퍼지자 배우 배용준을 필두로 장동건, 원빈, 이병헌을 한류 4대 천왕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중간에 간혹 정우성, 송승헌이 그 4대 천왕의 이름을 바꿔 들어가기도 했고 4차 붐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또다시 신한류 4대 천왕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들은 이민호, 박보검, 현빈, 송중기, 박서준, 김우빈, 이종석 등 많은 배우들이 4대 천왕 자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결국 한류 배우들의 인기가 예전 한국의 80년대 후반 홍콩 배우들의 인기와 비슷하다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인 약진이 일본 일간지가 선정한 올해 해외 부분 10대 뉴스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본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도쿄신문은 지난해 12월 30일 해외 부분에 올해 10대 뉴스 중 9번째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약진을 선정해 지면에 소개했습니다. 도쿄신문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사람들을 매료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지난해 2월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끈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또 도쿄신문은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라 세계를 석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신문이 정치나 사회적 이슈가 주축인 해외 부분의 10대 뉴스에 연애 관련 아이템을 올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이 신문은 다른 올해의 10대 해외 뉴스로는 코로나19 사태, 미 대통령 조 바이든 당선, 중국의 홍콩 탄압 강화,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 발효 확정,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 간 대립,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이스라엘과 아랍 4개국의 국교 정상화, 호주 산림 화재와 코알라 순환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도쿄신문은 지난해 28일 4차 한류붐 세계 전략에 주목하고 싶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성공한 한류 콘텐츠로 기생충, 사랑의 불시착, K-팝 등을 거론하면서 성공 배경에 세계를 의식한 마케팅 전략이 있다고 분석한 뒤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일본 우익 성향 매체인 산케이 신문은 이날자 지면에서 올해 해외 10대 뉴스에서 빠진 5대 뉴스의 하나로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관왕을 차지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상계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아카데미상에서 빈부격차를 그린 한국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외에 국제장편영화, 각본, 감독상 등 최다인 4개 부분을 수상했다며 100년 가까운 역사의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비영어권 영화가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큰 붐을 일으킨 겨울연가에서 일본의 중년 여성의 마음을 덥석 끌어버린 배용준을 비롯해 장동건, 이병헌, 원빈은 한류 사천왕이라 불리며 2004년 전후에 일어난 제1차 한류 붐을 견인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재난에 의해 집안에 머물면서 넷플릭스 서비스로 한국 드라마가 데이트, 지금까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남성층 등 폭넓은 층을 팬에 넣어 제4차 한류 붐을 일으켰습니다. 구 사천왕 대신 신한류 사천왕으로 이민호, 김수현, 이종석, 김우빈의 이름이 거론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지금의 한류 붐을 상징하는 현재의 한류 사천왕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넷플릭스가 발표한 2020년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작품 탑10에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사이코지만 괜찮아, 청춘기록, 김비서는 왜 그럴까 등등 한국 드라마 5작품도 랭크인 되었습니다. 외국 영화, 애니메이션, 해외, 국내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일본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시청이 전년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제4차 한류붐 기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1위는 사랑의 불시착, 작년 2월에 서비스된 이래 오랫동안 순위 상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현 한류 사천왕 중 한 명으로 들어가며 드라마에서 휴전선을 넘어온 한국의 여성 기업가와 운명의 사랑에 빠지는 북한의 엘리트 군인을 맡은 현빈입니다. 현빈은 내 이름은 김삼순, 시크릿 가든 등에서 이미 한류 팬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로 방영된 드라마로 세계적인 화제작이 된 사랑의 불시착에서 다시 현빈 자신도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제작 탑10의 2위, 이태원 클라스에서 주연을 맡은 박서준. 복수를 가슴에 새겨두고 외식업계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청년과 그 동료들과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통쾌한 성공 스토리에서 자신의 신념을 우직함까지 관통하는 주인공을 열연하며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폭발적인 데이트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탑10의 6위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김수현. 원래 신한류 사천왕 중 한 명이라고 했던 그는 데뷔 초부터 연기에 정평이 있는 젊은 실력파입니다. 일본에서도 데이트한 해를 품은 달에서 첫 사극의 도전, 별에서 온 그대는 400년 전 조선에 와서 현대까지 인간 세계에 섞여있는 우주인과 인기 여배우가 펼치는 러브 코미디도 큰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탑10 8위의 청춘 기록에 출연한 박보검. 여기서 언급된 현 한류 사천왕 중 가장 젊습니다. 응답하라 1988의 천재 바둑기사 역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고 구름이 그린 달빛의 츤드레 세자 역으로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상냥한 미소와 내추럴한 분위기가 매력으로 청춘 기록은 바로 그런 그의 특색을 살린 작품. 자신이 목표로 꿈을 향해 가는 고민과 갈등,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와 부딪히면서도 나가는 평범한 청년들의 등신대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박보검 씨의 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 이벤트에 나올 때 일본 위안부 배지를 달고 나왔다든가 그것을 영상으로 봤을 때부터 이분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이므로 그의 행위를 머리에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그것이 머리에 스치기 때문에 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역들이 좋은 것은 있는데 조연도 굉장히 잘하는 연기자가 있지요. 윤사마는 미남이니까 한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드라마가 순수하고 낭만적인 부분과 미국처럼 해피엔딩 되지 않고 안개 속 미성취감을 노리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일본인이 잊어버린 플라톤의 장점이랄까, 그리고 윤사마, 일본에 열어보는 가족입니다와 같은 친일 자세, 그것을 지금 말하면 한국에서는 매국노라고 말할 것, 일본에서도 얼짱은 많기 때문에 한국의 꽃미남이라면 뭐든지 좋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미디어가 붐을 억지로 자극하는 것만으로 옛날과 같은 한류 느낌은 없다지만 솔직히 억지로 2차, 3차 이었을까? 라고 말하는 느낌입니다. 나는 한류 드라마를 사랑합니다. 박서준도 박보검도 옛날부터 계속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것은 넷플릭스를 보면 누구나 느끼는 것. 한국은 거짓말로 날조하여 어린 시절부터 반의를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느낌. 내 주위에 중고 시절 제일교포 아이가 비교적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반환은 없지만 성격은 일본인처럼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성격 변화가 심하기도 합니다. 단지 한국이 싫으니까 보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보고 싶은 사람만 보면 됩니다. 나는 한국인의 진실만 보고 있습니다. 박서준은 스타일도 좋고 연기도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히로시 후지하라 좋아해서 일본의 패션을 좋아하고 한류 스타도 여러가지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행에 생소한 나도 알 수 있다. 최초의 한류 붐은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이후 무엇차 붐이라고 말하는 나머지는 가짜 뉴스의 선물. 개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부정하지 않으며 그것에서 열심히 응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붐 같은 것은 없다. 첫 번째 붐처럼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자각하고 있던 것과는 현격한 차이. 그토록 거국적으로 노재팬을 운동하고 있는 국가와 국민성인데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이해할 수 없다. 원조 사천왕도 근사했다지만 거기에 지지 않을 만큼 새로운 사천왕도 정말 멋지다. 이렇게 멋진 배우가 많이 있는 한국은 좋다고 생각한다. 부럽습니다. 사천왕의 틀에 억지로 맞추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민호네요. 미안하지만 병역 중 영어 실력을 올렸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병역 중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기일지도 모르지만 집에서 통근하고 있었다니까 어쩐지 시간을 만들 텐데 미국 진출하고 싶다면 영어 실력을 높이지 않으면. 단연 박서준, 김비서는 왜 그럴까와 쌈 마이웨이도 굉장히 심쿵당하고 좋았지만 박서준이 가장 좋았던 작품은 마녀의 연애. 드라마 끝나고 나서 마녀 레스가 부러워질 정도로 매우 심쿵당했다. 연기도 능숙하고 귀엽고 사랑해요. 제 4차 붐? 몇 번 붐입니까? 현빈의 사랑의 불시착은 좋아. 인터넷에서 자주 쓰는 조작 방법으로는 다음 두 패턴이 있습니다. 1. 일반 소비자에게 가장하여 소문이나 기사를 작성. 2. 일반인 연예인 블로거에 광고를 의뢰하는 부서가 인터넷 조작 방법이잖아요. 이제 이런 일은 그만두면 어떻습니까? 한국 드라마는 일정수의 고정층은 있지만 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귀멸의 칼날과 같은 현상을 붐이라는 거죠. 우리가 큰 절에 가면 입구를 지키고 있는 사천왕상이 있는데 동양문화권에서는 이 신들을 떠올리며 4명을 선정하여 신급의 인기라는 의미로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딱 이 4명의 스타가 사천왕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밖의 스타들이 인기가 적거나 없다는 것이 아니겠죠. 올해에는 우리나라 한류 스타들이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4천왕, 5천왕, 10천왕이 되어 지난해보다 더 큰 한류의 물결을 이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